이번 시간에 우리 결산 과정에서 필요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이제 회계 기초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고 간단하게 기본적인 개념 정도 확인하시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하는 과정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앞에서 제가 개정과목 및 조교등록에서 이야기할 때 가지급금 설명했습니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과 기업회계상의 가지급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가지급금이다라고 하면 법인세법상의 이야기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대여액이다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대여액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대여금, 대여금이나 또는 장기 대여금이 되겠죠. 그죠? 장기 대여금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됩니다. 기업회계상의 개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인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와 관련 없이 회사 돈을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회사에다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가지급금 적수를 개념으로 해서 365분의 이자율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수라고 하는 부분은 매일매일 잔액을 전부 합쳐서 나눈다라는 겁니다. 평균을 내기 위한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수 개념은 우리 법인세법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기로 하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정이자율 계산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당좌대출 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자, 제가 그러니까 주주한테 제가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는데 이자를 얼마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건 세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법에서 최소한 요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 내가 외부에서 돈 빌려오는 이자율입니다. 그죠? 우리가 법인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법인에서 대여합니다. 대여하고요. 또 법인에서 이렇게 차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차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입할 때 3%로 차입했다면 빌려줄 때 이자 받아야 되는 건 최소한 3%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우리는 적용 못하겠다라고 하면 당좌대출 이자율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차입해오는 이자율은 모르겠고 그냥 4.6% 적용하면 그것도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 남아있는 매일매일의 금액의 누적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1월 1일 날 1억 원이 있습니다. 12월 31일 날 잔액이 1억 원이 있습니다. 자, 이자율 10%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자 금액은 얼마죠? 1억 원에 그냥 10%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1,0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계산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7월 1일 날 잔액이 5천만 원이 있다. 1월 1일 날 없다라고 가정을 하죠. 5천만 원 있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의 10%다라고 하면 우리 계산할 때 10% 곱하기 365분의 184일인가요? 뭐 이렇게 계산해서 금액 이렇게 계산을 해낼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근데 이 5천만 원이 1월 1일 날부터 있었다면,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그 누적 금액으로 계산하면 2,500만 원이 있으면 1년 365일 쭉 있었던 거 다 더해서 계산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개념으로 계산하는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적수라는 개념입니다. 평균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7월 1일 날 5천만 원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있었다면 얼마면 5천만 원하고 같은 숫자가 되겠느냐라는 걸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적수의 개념인데 제가 뭐 설명을 드리고도 조금 복잡해졌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 법인세 쪽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적용할 때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기로 하고요.
어쨌든 적수 개념을 적용해서 우리 인정이자율 계산을 합니다. 이 적수도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다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입금 산입액이라고 해서 이자 금액만큼을 우리 당기순이익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정이자액과하고 장부계상액의 차익이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 나면 당기순이익에 추가시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가지급금으로 안 보는 예외사항 해서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지급금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등록을 하는데 적요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인별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대표자, 가위사, 을리사원 뭐 이렇게 관리한다라고 하면 적요번호 1, 4번, 2, 5번, 3번, 6번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인별로 관리가 됩니다. 인별로 관리가 됩니다. 1, 4번이 아니라 1, 2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1, 4, 2, 5, 3, 6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회계 프로그램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워낙 익숙하게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어서 1, 4번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코드 번호로 사용을 하셔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설명드리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실제 계산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12페이지에 우리 단기 대여금 대주주인 김주주에게 지급된 거에 대해서 이자율 적용해서 계산해 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기 대여금 관련되는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회계관리에 재무회계에 거래처 원장이 있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에서 내용을 한번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은 114번입니다. 그죠? 114번 하게 되면 222번 김주주에서 전년도부터 3천만 원 넘어온 금액이 있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원래 세법상의 가지급금은 134번에 있는 코드 번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결산재무제표에 다른 이상한 계정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시 계정이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제가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업회계에 있는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계정과목을 성격을 원래는 대여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단기 대여금 부분을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인 7번으로 제가 계정을 변경을 합니다. 성격을 변경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법인조정에 가셔갖고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2번에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자율 선택부터 먼저 합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법인세 세무조정을 할 때 그때 공부를 별도로 하시기로 하고, 저는 우리 교재에도 이자율은 당좌대출 이자율로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자율 선택 눌러서 1번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이라고 해서 1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을 하고요. 자, 직책 대주주 성명 입력을 합니다. 성명 입력하신 다음에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라고 있습니다. 자,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눌러서 직책 대주주 김주주,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적요, 그 다음에 거래처 222번 해서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자,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2022년 1월 1일 날 3천만 원 있었고 일수 계산해서 적수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수가 계산이 되고 나면 다음 탭으로 그냥 이동을 하면 됩니다. 이동하게 되면 김주주에 대한 4.6%로 이자 계산한 금액이 138만 원이 됩니다. 자, 요 138만 원을 우리는 그러니까 결산분계할 때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 회계 처리할 때 반영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138만 원을 반영했다라고 하면 138만 원을 회사 계상액에다가 이렇게 반영하시고 나면
오른쪽에 보시면 시가 인정 범위 조정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걸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 인정이자를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 적수만 제대로 계산되기만 하면, 적수만 계산이 되면 인별로 적수만 계산되면 인정이자는 손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요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나면 우리 기업 결산할 때 인정이자 금액까지 계산해서 미리 반영해서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그 부분은 우리 법인 조정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하는 과정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교육 마치겠습니다.